네, 반갑습니다. 5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자, 기분 좋은 주말 맞이하실 수 있도록 또 종목 진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한미 정상회담 오늘 진행이 되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또 방문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전해지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수혜 종목들 뭐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또 갈 수 있겠냐, 또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찍었냐,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미 정상회담 수혜 종목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LG화학 전부 다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원전 관련주도 수혜주로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한신기계와 한전 KPS, 조강 ILI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삼성전자를 보시면 일단은 68,000원대까지 회복이 되면서 분위기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뭐 한미 간의 어떤 그 반도체 동맹 이런 쪽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의 세계 1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서 어떤 기대감들 그런 게 나올 수 있겠죠. 투자에 대한 어떤 부분들, 여러 가지 협약 이런 것들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문했다는 것에 대한 의미, 그리고 또 이 이후에 일어나는 투자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착실하게 또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이냐, 또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런 수혜주들을 또 어떻게 구분을 지을 것이냐,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자, 이렇게 그 한미 동맹이 결성이 되고 또 향후에 이런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한다면 삼성전자가 계속 이렇게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좀 이상한 것은 금요일날 외국인들은 오히려 삼성전자를 매도를 쳤어요. 그 다음에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좀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서 주가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된다라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바닥이냐 아니냐라는 어떤 논란보다도 향후에 지금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계획들이나 협약들이 그대로 지켜지게 될 것이냐, 또 투자는 실질적으로 진행될 것이냐. 근데 이거는 진행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시간 문제에 해당하는 모습이지 않겠는가라고 판단되는 모습이고요. 지금 삼성전자도 이 정도면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바닥을 잡아가려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삼성전자와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이제 막 축축축 치고 올라가는 모습도 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그런 종목군들도 이제 관심권에 좀 놓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즉 삼성전자가 어디다 투자를 한다, 뭘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나 또는 거기에 연결되는 협력회사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당분간은 이 반도체 시장 안에서 요동을 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뭘 했다, 방문을 했다, 만났다, 동맹을 어떻게 했다, 계약을 어떻게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향후에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리고 향후에 그래도 청사진이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은 대한민국의 어떤 지수를 대표하는 종목이기도 하겠지만 외국인들이 이런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금요일날 매도를 했지만 서서히 이제 매도 규모를 좀 줄이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이고요. 기관들이 지금처럼 받아가지고 계속 올리는 모습이 좀 연결되게 된다라면 당연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공매도를 쳐놓은 물량들을 어느 정도는 해소를 좀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때 공매도를 환매하는 수준이 일어나게 되면 매수로 전환이 돼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매도를 쳐놓은 것에 대한 매수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도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매수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현재 시점에서 바닥을 잡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아래쪽 지지선도 제법 강한 편이죠. 65,000원대에서 지지가 좀 잘 만들어진 모습이고, 단기적으로 물론 저항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시간에 대한 어떤 포지션만 유지가 된다라면 상승 포인트가 나타나겠죠. 물론 이제 급작스럽게 많이 올라가 버린다라든지 하게 된다라면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제 61선이 가까이 있는 상태라면은 급작스럽게 올라가도 나쁘지 않아요. 네, 7만원대, 71,000원대까지 갑자기 올라가서 상승을 좀 지켜주고 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7만원대 또는 69,000원대 이상에서
지지를 만들어주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올라가도 괜찮고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69,000원대 돌파하면서 넘어가면 괜찮다는 이야기죠. 즉 아래쪽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수급이 조금씩 들어와 주게 된다라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매수를 확장하실 만한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뭐 많이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는 어렵겠고요. 없는 분들이라면 매수를 조금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비중적인 부분들을 많이 확대만 안 하시면 되는 거니까 소량 접근을 좀 해보시는 것은 괜찮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그냥 홀딩 계속 유지하십시오. 이만큼 내려온 상태에서 또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네, 매도보다는 홀딩이 더 유리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하시고요.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소량 접근을 통해서 향후의 주가 추이에 따른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 고려하지 마시고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고 조금 더 확실해진다라면 그럴 때 들어가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예측해가지고 매수 들어가시면 오히려 곤란한 경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 홀딩 전략만 말씀드립니다. 자, 현대차 보도록 하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이죠? 네, 내일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내일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만난다라는 계획이 지금 서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위로 차원이 됐든 아니면은 뭐 감사 인사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조금 좋게 봐줄게요 라는 얘기가 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세운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제 뭐 투자 금액이 얼마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약 10조 원 가까운 금액을 미국에 2025년까지 투자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미국과의 어떤 협력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현대차의 주가도 힘을 좀 받을 수 있겠죠. 판매량이 좀 늘어날 수 있거나 또는 미국이 이제 거기다 공장을 지어준 것에 대한 대가로 뭔가 좀 이제 혜택을 좀 준다라면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주가가 또 그동안 많이 내려갔죠. 뭐 시총 상위 종목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면서 뭐가 나왔어요? 골든크로스 진행이 되고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종목은 저항대가 21만원, 21만 5천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긴 한데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몇 번 진단해드렸던 것 같은데 18만원대 근처 때는 매수를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 정도 라인 때는 그냥 계속 뭐 대응하셔도 나쁘지 않으니까 유지를 해나가셔도 괜찮겠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21만원대까지는 일단 열려있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21만원대 넘어가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 받쳐주고 어느 정도까지 호재가 터질 것이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저항대가 제법 두꺼운 편이에요. 그리고 21만원대 위쪽으로도 저항이 있죠. 그래서 저항이 제법 두껍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거를 뚫고 넘어가려면 제법 강한 호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정도로 강한 호재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약간 아직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가 더 좋아져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가야 되겠죠. 지금처럼 뭐 금리가 올라간다 물가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온 상태에서 현재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고가 제품 사치품 이런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물론 필수품이기도 하지만 내구재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경기가 무조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열려있는 구간대는 일단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셔야 되겠고요. 없는 분들 같은 경우 신규 매수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18만원대 초반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뭐 지금도 나쁘지 않고요. 그냥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는데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21만원 정도까지는 일단 상승 포인트를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의 추세는 이제 시장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전략을 짜셔야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1만원 정도까지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그럼 단기적으로 보시기에는 뭐 한 10%도 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모습일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각자 성향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 신규 매수도 나쁘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자, LG화학 보겠습니다. LG화학 보시면 이게 많이 올랐어요. 금요일날. 네, 많이 올랐는데 이게 뭐 2차전지 관련한 부분도 당연히 있죠. 2차전지 관련한 거는 뭐 LG에너지 솔루션이 빠져나가면서 뭐 조금 이제 뭐 끈떨어진 연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뭐 소재 이쪽으로의 기대감이 좀 있단 말이에요.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어떤 가능성들이 계속 열려있는 부분이고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련주로 계속 엮여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강하게 뛰어 올라간 모습은요. 파트너사, 면역 항암제 임상 일상 소식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파트너사가 이제 큐바이오 파마라는 기업인데 이게 이제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개발 중인 면역 항암제에 대한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자, 요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 뭐 이거 하고 지금 뭐 그 2차전지 관련한 부분 2차전지 관련주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이 같이 연결됐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측면이 서서히 개선되고 좋아질 것이다 뭐 그런 기대감도 좀 있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지금 임상 1상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라면 요거는 다시 반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임상 1상은요 아시죠? 임상 2상도 거쳐야 되고요. 임상 3상도 거쳐야 되고요. 제품화까지 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뭐 가는 동안에 뭐 엎어질지 안 그럴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전략이 뭐 그런 어떤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이제 단기적 반등 정도로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뭐 2차전지 관련한 종목 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는 아예 빼놓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주가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세를 한번 그어볼게요. 추세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다가 급작스럽게 빠지는 모습이긴 했는데 지금 이제 반등을 좀 해서 올려주게 된다라면 55만원대 이상까지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추세 하단으로 이제 까고 내려가게 되면서 저항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5만원이 저항대로 바뀌게 되는 거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65만원대 저항에서 또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요 이제 계속 하락 추세를 그려내고 있는 종목이고 또 그게 연결되고 있는 상태고 또 지금은 약간의 언더슈팅 같은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라선다고 하더라도 약간 부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신규 접근은 웬만하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반등을 조금 더 노려보시는 필요성은 있겠는데요. 1차 저항 55만원, 2차 저항 65만원 잘 그어놓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대박으로 좋은 뉴스들이 나와서 막 주가를 막 쭉쭉 밀어 올린다 그러면은 상관없겠지만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이 추세가 오랫동안 조금 정착화되는 고착화되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가는 시점에서 물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뭐 공매도 나온 것들이 환매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한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단기 반등 일단은 한미 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임상 일상에 대한 기대감 같이 버무려져서 좋은 뉴스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그런 격포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으로 보시고요. 지금 단기 골든크로스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욕심낸다면 60만원대 뭐 중반 초중반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되니까 뭐 조금 더 넉넉하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만 그다지 좋지 않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한신기계 볼게요. 네, 한신기계. 자, 지금 원전 같은 부분들요. 정상회담을 하는 도중에 이제 뭐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한국과 미국 간의 이제 원전 동맹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번에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하게 되면서 가장 이제 강력하게 내세울 수 있었던 정책 중에 또 하나가 탈원전 폐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원전의 어떤 수명도 연장시키고 또 여기에 대한 관점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한신기계 같은 경우가 주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열려 있는 거죠. 또 이미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자, 근데 원전 관련주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전 관련주들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뭐 수출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커질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계속 커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책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이 기업이 그것을 이미 반영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가격대가 처음부터 시작했었던 처음부터 상승했던 가격대가 1,400원인데요. 지금 14,000원 10배 올랐어요. 10배가 올라갔다는 것은 2년 사이에 기업 가치가 과연 10배나 뛰었느냐 아니겠죠. 왜냐면 퍼가 지금 99.6배. 이건 무슨 의미하냐면 실적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기업 가치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
만약에 지금 한 3, 4천원 정도였다 그러면 추가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조심해야 돼요. 정책적으로 더 연결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 기업은 이미 그것을 모두 다 주가에 반영했기 때문에 횡보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주가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고점에 대한 저항 또는 전고점을 살짝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면서 계속 의심이 들 거예요. 아, 이게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건가? 더 많이 가야 되는 건가? 이런 느낌들. 왜냐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0원대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4,000원, 10,000원대 중반에서 움직인다. 자, 이거 정말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또 밑에서 산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차익 실현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수의 압력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여기서 변동성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권장하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언제든지 매도를 해야 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000원 정도로 이제 제시를 해드릴게요. 11,000원 정도가 이탈하게 되면 매도 의견으로 보시는 것이 조금 깔끔한 대응이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모든 원전주가 다 올라간 건 아니죠. 한정 KPS 보시면 얘는 올라온 게 없어요. 네,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요. 정책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저점이 29,000원인데 지금 37,000원. 지가 올라가봤자 뭐 한 10몇 프로밖에 안 올라갔어요. 자, 이런 상태는 또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는 부분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인 이슈는 계속 연결된다고 그랬습니다. 정책적인 이슈는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가서 이미 반영된 것들, 이제 득실득실한 것들은 거들떠 보지 않을 상태가 되는 거지만 정책이 계속 연결이 된다면 아직 못 올라간 종목 쪽에서는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이 한정 KPS 같은 경우는 원전에서 좀 핵심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옆으로 쭉 이게 박스를 그려보게 된다라면 지금 상태는 어때요? 고점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역시 뭐 테마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큰 각도로 볼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아래쪽 저점 지지가 일단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은 약간의 시간은 좀 필요하겠죠. 저점은 일단 일정하게 가고 있지만 고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4만원대가 공방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요일날 5.7%나 올라와서 기대감을 좀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여기가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뭔가 대단한 포지션이 나타나지 않으면 쉽지가 않겠죠. 지금 원전 수출에 맞춰서 이제 뭐 조직 개편도 한다 뭐 그런 얘기들 나와가지고 뭐 종목이 이제 뭔가 새로운 그런 정책에 힘을 입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거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냥 유지하시면 되는데 신규 접근 그 다음에 원전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받으려면 4만원대는 넘어가 줘야지만이 주가의 어떤 기대치를 더 확장시킬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고요.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은 4만원 넘어갈 때 매수를 해보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괜찮아요. 이제 정책적인 수혜가 중장기로 가면서 또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까 전에 보셨던 한신기계보다 한정 KPS가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상승은 좀 느리겠지만 많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를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에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위쪽에서 변동성은 심하지만 그 시점에서 더 많은 도약을 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정책주 안에 들어가 있지만 먼저 올라간 놈과 그 다음에 뒤늦게 올라갈 놈들 그 사이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주가는 기본 가치에 수렴하게 된다면 지금 한정 KPS가 훨씬 더 가격대가 저렴한 부분에서의 기대치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이고요. 4만원 넘어가면 매수 의견 이런 거는 매수 메모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상황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조광 ILI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원전 관련주로 이제 포함이 되죠. 이제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그 정부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탈원자력에 대한 정책 폐기 뭐 이렇게 나오면서 원전용 안전 밸브 기술력을 가진 조광 ILI가 업계에 관심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원전 관련주예요. 네, 원전 관련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밸브 뭐 부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원전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자, 이렇게 원전과 관련된 원자력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게 큰 덩어리들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세세한 종목군들에게 관심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조광 ILI는 지금 뉴스는 그렇게 나오긴 했는데 주가는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는 못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지금 이거는 아직 실적에 따라붙지 못했던 것 같아요. 퍼가 67배. 지금 근데 유보율이라든지 부채 비율 보면은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201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올라온 모습은 좀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상승한 부분은 좀 있죠. 요게 이제 그때가 2,000원대, 그 다음에 지금이 만원대, 한 500%
10% 정도, 5배 정도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거의 7, 8년에 걸쳐서, 네, 거의 10년 가까이에 걸쳐서 5배 정도 올라왔다. 이거는 뭐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뭐 한두 달 사이에 또는 1, 2년 사이에 10배씩 올라간다. 이거보다는 훨씬 더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가능하다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2016년도에 정점을 약간 찍었죠. 그리고 나서 2016년도부터 실질적으로 박스권, 그 다음에 이번에 원전 관련한 부분에서 옆으로 좀 서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또다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괜찮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원전 관련주 쪽에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새롭게 이제 뭐 원전 밸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실적을 끄집어낼 것인가, 수혜를 입을 것인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원전이다, 관련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일단 테마가 형성되면서 네, 정책 수혜주로 구분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옆으로 잘 누워서 이평선 잘 잡아내고 정배열 전환됐기 때문에 괜찮죠. 눌림목 형태의 모습까지 나타났네요. 그러면 이거는 뭐 사실 금요일날 볼 것이 아니라 이때가 월요일, 화요일 이 정도 시점에서 매수 포인트가 나타났어도 괜찮은 종목이겠죠. 자,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려면 그냥 뛰어 올라가면 어쩔 수 없겠고요. 조금 아래로 들어와 준다라면 뭐 9,200원대 아래쪽 이렇게 해서 공략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항대는 지금 현재 가격대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튀어 올라가서 만원대를 넘어간다라고 한다라면 긍정적인 기대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종목을 나는 매수를 꼭 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만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은 10원 단위로 뛰지만 만원 넘어가면 50원 단위로 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가가 달라지면서 수익률의 차이가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원대 아래쪽에 공략하시는 것이 훨씬 더 세세하게 네, 가격대를 잡아서 공략하실 수 있으니까 기왕 매수하시려면 만원대 아래쪽 공략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조금 가격을 깎아줄 때 네, 한 9,200원 정도대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이네요.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한신기계, 한정 KPS, 조강 ILI까지 말씀드렸고요. 종목들이 뭐 대체적으로 좀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내렸다가 바닥을 좀 잡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기대감과 그런 포지션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즐거운 또 그런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